레비는 자아드가에서 지원받는 몇 안되는 선배위원 중 한 명으로 소개됐는데요. 부유선의 크기를 살펴보면 다른 가문한테 지원받은 부유선보다 압도적으로 크다는 걸 알 수 있어서 D급 선배위원 중에서도 위상이 최강급이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레비와 함께 온 선배위원 중에서는 C급 선배위원들도 있었는데도 레비의 컷이 제일 크게 그려지면서 레비는 C급 선배위원들보다도 높은 위상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었죠. 정거장에 도착했을 때는 병사들을 모두 죽이면서 쩌리급 캐릭터들과는 클래스가 다르다는 걸 보여줬고요. 레비는 질문한 후 주술을 사용하는데 그 질문을 받은 사람이 망설이면서 대답하지 않으면 몸에 물음표가 생기면서 주술에 걸린 후 죽습니다. 이후 레비는 도크를 닫으면서 밤일행이 정거장에 들어오지 못하게 막았는데요. 엔도로시의 봉봉 덕분에 밤일행은 무사히 정거장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이후 레비가 소용을 만났을 때 똑같이 질문하며 소용한테 주술을 걸어서 죽이려고 했는데요. 밤이 멈추라고 하니까 갑자기 주술이 풀리면서 밤한테는 주술이 무용지물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밤한테 주술이 통하지 않았던 이유는 밤의 어머니였던 아를렌이 주술 사용에 굉장히 능숙한 캐릭터였는데 그 주술에 대한 재능이 유전된 것 같은데요. 예전에 아를렌은 주술을 사용해서 밤의 시체가 썩지 않게 만들기도 했고요. 아를렌이 사용했던 주술 아이템 새벽의 종은 13월의 망령을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자아드의 아들인 카라카를 제압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살짝 자아드의 카운터 같은 느낌을 풍기기도 했죠. 그래서 자아드가 주술을 금지시킨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굳이 주술 때문이 아니었어도 레비가 죽음의 보라를 사용했을 때 가볍게 피하면서 밤한테는 역부족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이후 밤이 힘 조절을 해서 때렸는데도 레비가 무지하게 아파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확실히 레비는 밤과 비교했을 때 한참 약했습니다. 이후 레비는 호크니아 화련, 라크 일행과 마주쳤는데요. 이때 D급 선배위원 상위권 탐색꾼이었던 호크니를 주술로 제압하면서 확실히 어느 정도는 클래스가 있다는 걸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물음표의 주술은 한 번에 한 명한테 밖에 사용하지 못해서 결국 라크의 공격에 항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죠. 그런데 만약 라크와 1대1로 붙었다면 주술을 통해서 라크를 먼저 때려 눕혔을 수도 있으니 완전한 패배라고 보기엔 무리가 있었고요. 위상만 라크한테 밀렸다고 보는 게 적합할 것 같습니다. 작가님은 2부 322화 후기에서 레비는 선배위원 중에서 매우 강한 편이라고 말하기도 했고요. 주술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상위 선배위원들도 막기 어렵다고 하니 주술에 대해 아예 몰랐던 라크라면 충분히 상대할 만했다는 거죠. 마지막으로 레비가 왕가의 지원을 받는 선배위원이라는 건 나중에 그 의미가 밝혀진다고 하니 이 부분에 주목하시면서 레비를 관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